지난주에요.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이죠. 일본 경제신문인데 네. 여기에서 내는 영문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의 방위비가 2년 내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에 매년 7 내지 8%씩 증가를 해왔고 지난 2018년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2023년에는 실제 방위비 예산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예산의 수치보다도 글을 쓴 히로유키 아키타라고 하는 일본 경제신문 기자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과 친북한 정책 그리고 전략 부족 등을 비판을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안보나 걱정해야 한다. 적어도 국방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략이 일본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불필요한 도발을 피하고 국방에 대한 투자를 조용히 늘려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그 비판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에서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에 일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요. 국방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네.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술력 모든 그 국가 안에 있는 힘의 합체가 의에 있는가 그곳으로 군력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요. 국방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지금 경제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국방력까지 이제 일본을 지원한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합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려오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도 참 재밌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2020년도에 국민 1인당 구매력 평가인데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각국의 물가까지 생각하여서 1인당 어느 나라가 많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일본은 30위입니다. 세계에서요. 그런데 한국은 27위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그 순위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DGP를 그냥 인구로 나눈 수치는 아닙니다. 1인당 DGP는 일본이 아직 위에요. 그러나 1인당 구매력라는 것이 한국이 훨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물가가 아직 일본보다 싸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오히려 생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영국 한국 아래에 있는 게 영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훨씬 밑으로 가면 33위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금방 위가요. 26위가 프랑스라는 말인데요. 24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수준에서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G7에서도 부를 만한 나라가 사실상 되어 있고요. 일본이 이게 계속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업은 벌지만 월급을 안 줍니다. 일본에서 월급이 199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20년간 줄어들었습니다. 1997년인가 평균이 그러니까 일본 전체 평균이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5년인가의 평균인데 예. 320만 원로 훨씬 더 오히려 예, 훨씬 80만 줄었네요. 원이나 줄어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은 버리지만 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올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신입사원의 월급이 제가 20년 전에도 20 얼마 만엔이었는데 네.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뭐 최저임금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일본이 자세를 바꿀 날이 곧 올까요? 일본은 일단 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무사는 상대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 네. 생각하면 고개 숙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 음.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네. 예. 그러나 마지막에 파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렇게 한국이 위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거는 2019년에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 그 시작이었고요. 예. 또 한 번 정도 또 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야지. 어딘가에서 네. 극지적인 군사 도발이 있거나 톡토에서 예를 들면 군사 도발을 해도 예. 생각으로를 그때 예. 중국이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톡토에 대해서 도발을 못해요. 아니 저희가 방위비도 더 세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군인들이 훨씬 일본 자위대보다 훨씬 더 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한국한테 지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중국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예. 머리를 잘 진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정권이 이제 바뀌어야 돼. 예. 좀 그렇죠. 합리적인 정권으로 네. 가야만이 합리적인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난 수백 년간 일본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나 복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돈 쓸 곳도 많은데 이제 국방 예산 오르는 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적어도 보수의 세력들이 진보 정권을 향해서 진보는 국방에 소홀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헛소리로 치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네. 정권 때보다 몇 배나 그때보다 훨씬 더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죠.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보수 일각에서 한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예.